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울릴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식 10명보다 강아지 한 마리가 더 좋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과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가족보다도 더 깊은 정을 말 못하는 생명에게 느꼈을까요? 왜 그는 마지막까지도 그 강아지의 이름을 잊지 못했을까요? 그 대답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강아지요? 나는 진짜 싫어했어요. 정말로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2세가 된 김철수 어르신입니다. 이름은 가명이십니다. 어르신은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아오셨어요. 누구보다도 원칙적이고 성실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살아오신 분이죠. 털 날리고 짖고 냄새나고 그걸 왜 키우는지 난 도통 이해가 안 됐어요. 특히 아파트에서 키우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젊을 때의 어르신은 오로지 일만 보고 달렸습니다.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생활,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일이 잦았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보다는 일에 매달려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다 주는 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이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해도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죠. 3명의 자녀를 모두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시키고 은퇴 후에는 아내와 함께 그동안 못 가본 여행지들을 다니며 여유롭게 지내자고 했던 그 꿈.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두 번째 이야기, 갑작스러운 이별. 어르신의 아내는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췌장암이었어요. 처음 진단받았을 때만 해도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 이 정도로 무너질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병만은 생각보다 빨랐고 잔인했습니다. 마지막 6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병원과 집을 오가는 일상이 전부였죠. 그래도 그때까지는 함께였으니까 견딜 수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이별은 아니었지만 막상 그 시간이 오니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적막함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고 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아무도 어서 와라고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당연한 건데 그게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빈 소파, 아내가 마지막으로 끓여놓고 간 미역국이 아직 따뜻하게 남아있는 부엌, 아무 말 없이 닫힌 안방 문. 그 모든 것이 아내의 부재를 말해주고 있었죠. 아침마다 습관처럼 부르던 여보, 일어나라는 말이 허공의 메아리처럼 퍼졌고 텅 빈 거실에 앉아서 내가 즐겨보던 드라마만 멍하니 틀어놨어요. 자식들은 물론 자주 안부를 물었지만 혼자 바쁜 일상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둘째 딸은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고 막내 아들은 해외에 있고 뭐 당연한 거죠. 저도 그 나이 때는 그랬으니까.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웃집 중학생 손녀 민지가 찾아왔어요. 평소에도 예의 바르게 인사하던 아이였는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민지의 표정이 심각해 보여서 거실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사실은요, 저희 집 사정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아빠가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하셔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새로 이사 갈 곳이 애완동물을 기를 수 없는 곳이에요. 그때 민지가 품에서 작은 강아지를 꺼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초코예요. 저희 가족이 3년 동안 키웠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가족을 찾아야 해요. 할아버지, 혹시 잠깐만이라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 강아지는 작고 마른 푸들이었어요. 갈색 털이 정말 초콜릿 같았죠. 처음엔 당연히 거절했어요. 미안하다. 할아버지는 강아지를 키울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보고는 차마 거절을 못했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울던지. 그리고 초코도 마치 상황을 아는 것처럼 조용히 앉아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 딱 일주일만이다. 일주일만 맡아주는 거야. 그렇게 시작된 강아지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4번째 이야기, 첫 번째 밤. 그날 저녁이 가장 어색했어요. 민지가 놓고 간 사료와 물그릇, 그리고 작은 방석 하나. 초코는 낯선 환경에서 불안해하며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강아지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저녁을 먹으려고 혼자 상에 앉았는데 초코가 슬금슬금 다가와서 어르신의 발밑에 앉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얘도 외로운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반찬을 조금 떼어서 바닥에 놓아줬더니 초코가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더니 먹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짠하던지. 그날 밤 초코는 거실 방석에서 잤어요. 하지만 새벽 3시쯤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무서웠나 봐요. 새로운 집, 새로운 사람. 어르신은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나갔어요. 초코가 방석 위에서 작게 떨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바닥에 앉아서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그랬더니 점점 조용해지더라고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마치 누군가를 돌보고 있다는 느낌?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런 느낌이었는데. 5번째 이야기 일상이 되어가는 시간. 일주일이 지나고 민지가 다시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어떠세요? 초코가 말썽 부리지 않았나요? 사실 그 일주일 동안 초코는 정말 얌전했어요. 집 안에서 배변 실수를 한 것 빼고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민지가 초코를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민지가 말했어요. 사실 저희가 이사 가는 곳에서도 애완동물을 키울 수 없어요. 아직 초코를 맡길 곳을 찾지 못했어요.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조금 고민했어요. 그래, 그럼 조금 더 맡아주자. 얘가 갈 곳을 찾을 때까지만.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어요. 그 사이 어르신과 초코 사이에는 묘한 일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초코가 제 침대 옆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마치 일어나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산책도 함께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동네 사람들이 어머, 어르신이 강아지를 키우시네요 라고 말하는데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마트에 갈 때도 초코를 데려갔어요. 마트 앞에서 기다리게 하고 들어가는데 나올 때까지 꼼짝없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기특한지. 사람도 저렇게 기다려주지 않는데. 6번째 이야기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시간. 2달이 지나고 민지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좋은 소식이었어요. 할아버지, 저희 이사 간 곳 근처에 초코를 맡길 수 있는 곳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 좋은 소식인데 어르신의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언제 데려갈 거니? 이번 주말에 데려가려고 해요. 그날 밤 어르신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초코는 평소처럼 거실에서 자고 있었는데 자꾸 그쪽으로 시선이 향했어요. 이상하더라고요. 분명 처음엔 싫어했는데 왜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드는지. 다음날 아침 어르신은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지야, 할아버지가 초코를 계속 키우면 안 될까? 민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하지만 할아버지, 강아지 키우는 게 쉽지 않은데. 괜찮다. 할아버지가 잘 돌봐줄 테니까. 그 대신 가끔 놀러와서 초코 얼굴 보고 가면 된다. 그렇게 초코는 정식으로 어르신의 가족이 되었어요. 7번째 이야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그때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강아지 키우기를 시작했어요. 어르신은 도서관에서 강아지 키우는 법에 대한 책을 빌려왔어요. 인터넷도 배워서 강아지 관련 정보를 찾아봤죠. 백신 접종은 언제 해야 하고 사료는 어떤 걸 줘야 하고. 처음엔 정말 모르는 게 많았어요. 동물병원에 가서 정기 검진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초코가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주인분이 정성껏 돌봐주시는 게 느껴져요. 그 말을 듣고 어르신은 뿌듯했어요. 누군가를 돌본다는 게 이렇게 보람찬 일인 줄 몰랐어요. 초코도 점점 어르신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더니 이제는 제가 어디 가면 졸졸 따라와요. 화장실 갈 때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초코는 어르신의 다리에 턱을 괴고 TV를 함께 봤어요. 그럴 때마다 이게 가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8번째 이야기 더 깊어지는 유대감. 6개월이 지나자 어르신과 초코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초코가 제 표정을 읽을 줄 알더라고요. 제가 우울할 때면 더 가까이 다가와서 위로해주고 기분이 좋을 때면 같이 신나게 놀아주고. 어느 날 어르신이 감기로 몸살을 앓고 있었어요. 침대에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데 초코가 침대 옆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물도 안 먹고 사료도 안 먹고.
그냥 제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또 다른 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르신이 아내 생각에 잠 못 이루고 있을 때 초코가 침대 위로 올라와서 어르신의 가슴 위에 앉았어요. 그때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슬퍼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냥 조용히 거기 있어 주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 아이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9번째 이야기 자식들과의 갈등. 초코를 키운 지 1년이 되었을 때 큰아들이 집에 왔어요. 아버지, 강아지를 키우신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괜찮다? 초코가 얼마나 말 잘 듣는지 몰라. 하지만 아버지 나이에 강아지를 키우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병원비도 많이 들고. 그때 어르신은 조금 서운했어요. 내가 뭘 못할 것 같냐? 초코 하나 못 키울 것 같냐? 그게 아니라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돌봐요? 무슨 일이 생기긴 뭔 일이 생겨. 나는 아직 건강하다. 그 대화 이후로 자식들과 조금 서먹해졌어요. 자식들은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지만 내가 보기엔 그냥 귀찮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둘째 딸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아빠, 강아지 키우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경로당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난 초코랑 있는 게 좋다. 하지만 아빠가 아프거나 하면 어떡해요? 그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어르신은 점점 자식들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은 내가 강아지 키우는 걸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점점 연락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10번째 이야기 초코의 아픔. 초코와 함께 지낸 지 2년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아침 초코가 평소와 다르게 밥을 먹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가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초코는 계속 기운이 없었고 숨쉬기도 힘들어했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뭔가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급하게 동물병원에 데려갔어요. 검사 결과 초코는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선천적인 심장 질환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악화된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매달 약값만 20만 원, 정기 검진비까지 하면 월 3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퇴직 후라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데 갑자기 월 30만 원씩 나가니까 부담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초코는 가족이었으니까. 그때 처음으로 자식들한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11번째 이야기 더 큰 상처.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초코가 아픈데 치료비가 좀 많이 들어서. 아버지, 그 강아지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초코가 심장이 안 좋대. 치료받아야 한다는데. 그때 큰아들이 한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강아지 그냥 안락사 시키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버지 나이에 그런 돈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전화기를 잡고 있던 손이 떨렸어요. 그게 내 아들이 할 말이냐? 아버지가 나중에 아프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돈을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 알았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둘째 딸에게도 전화해봤지만 반응은 비슷했어요. 아빠, 저희도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강아지 치료비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 게 맞나 싶어요. 막내 아들은 해외에 있어서 연락조차 어려웠어요. 그날 밤 초코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때 깨달았다고 해요. 자식이 있어도 정말 필요할 때는 혼자구나. 12번째 이야기 선택. 자식들에게 실망한 후 어르신은 결심했어요. 그래, 내가 책임진다. 내가 끝까지 초코를 돌봐주겠다. 매달 나가는 생활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외식은 완전히 끊고 옷도 새로 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돈은 부족하지만 마음은 더 편했어요. 초코도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약을 먹고 정기 검진을 받으면서 점점 건강해지더라고요. 그걸 보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초코가 건강해지면서 어르신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더 각별했어요. 서로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냈으니까. 13번째 이야기 더 깊어진 사랑. 초코의 병이 호전되고 나서 어르신은 초코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초코부터 찾았어요. 밤에 자기 전에도 초코가 잘 자는지 확인하고. 초코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르신이 어디 가면 불안해하고 돌아오면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어요.
진짜 손주 같았어요. 아니, 손주보다 더 가까웠을지도 모르죠. 동네 사람들도 어르신과 초코의 관계를 부러워했어요. 어르신, 초코가 어르신을 정말 따르네요. 그럼요. 우리 초코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런 대화를 할 때마다 어르신은 뿌듯했어요. 누군가한테 자랑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14번째 이야기 행복한 일상. 초코와 함께 지낸 3년 반. 그 시간은 어르신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초코가 제 침대 옆에서 기다리고 있고, 아침 산책을 함께하고, 점심 먹을 때 초코가 옆에서 지켜보고, 그런 일상이 어르신에게는 큰 행복이었어요. 혼자 있을 때도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초코가 있으니까. TV를 볼 때도 초코는 항상 어르신의 다리에 턱을 베고 함께 봤어요. 뉴스를 보면 초코도 같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신기하죠? 비 오는 날이면 창가에 앉아 함께 빗소리를 들었고, 햇살 좋은 날이면 근처 공원에서 잔디 냄새를 함께 맡았어요. 그런 시간들이 정말 평화로웠어요. 마음이 편안했죠. 15번째 이야기 마지막 겨울. 작년 겨울이었어요. 초코와 함께 지낸 지 4년이 되는 해였죠. 어느 날 아침 초코가 평소보다 더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벌써 7살이 넘었으니까.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초코는 점점 더 기운이 없었고, 산책을 나가도 중간에 앉아서 쉬는 일이 많아졌어요. 하루는 공원에서 걷다가 갑자기 주저앉았어요. 숨을 헐떡이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정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병원에 데려갔더니 심장 질환이 다시 악화됐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이제는 준비하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의사의 그 말에 눈앞이 흐려졌어요. 16번째 이야기 마지막 며칠. 초코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원하셨어요. 걔는 병원 싫어해요. 낯선 데 가면 불안해하거든요. 마지막은 집에서 보내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집에서 산소기와 약, 보조식으로 조심스레 간호를 시작했어요. 초코는 많이 움직이지 못했지만 어르신이 부르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눈을 마주쳐 주었어요. 그 눈빛이 너무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나 괜찮아.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죠. 하루는 초코가 머리를 어르신의 가슴에 기대고 잠들었습니다. 어르신은 밤새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혹시 그게 마지막일까봐 그 따뜻함을 기억하려고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17번째 이야기 마지막 인사. 그날은 눈이 내렸습니다. 초코가 좋아하던 첫눈처럼 포근한 눈. 오전 초코는 그날따라 아침을 전혀 먹지 않았어요. 몸을 웅크리고 조용히 누워 있었고, 어르신은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47분 초코는 숨을 내쉬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조용히, 천천히 제 무릎 위에서 그렇게 떠났어요. 어르신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초코의 체온이 식어가는 걸 느끼며 눈물만 흘렸다고 해요.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그저 고마워, 고맙다 그 말만 반복했어요. 18번째 이야기 초코가 없는 집. 초코를 수목장에 보냈습니다. 근처 작은 숲길 한켠에 조그마한 돌로 표시만 해놓았어요. 거기 가면 나무도 많고 새소리도 들리고 초코가 좋아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르신은 알았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혼자라는 걸, 이제 정말 빈 집이라는 걸. 초코가 쓰던 방석, 목줄, 장난감 그 어느 것도 치우지 못했습니다. 그거라도 있어야 걔가 거기 있는 것 같거든요. TV를 켜면 초코가 소파 밑에서 머리를 내밀던 모습이 떠오르고, 부엌에서 물을 따라 마시면 초코가 와서 눈을 깜빡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초코는 말을 안 했지만 제 하루를 꽉 채워줬어요. 정적을 없애줬고 외로움을 잊게 해줬어요. 19번째 이야기 자식보다 따뜻했던 존재. 시간이 흐르고 자식들이 가끔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 초코는 잘 갔어요? 응, 아주 조용하게 갔다. 그래도 아버지가 외롭지 않게 해줘서 다행이네요. 그 말에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걔 덕분에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위해 살아봤어. 그러곤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자식은 말이야, 내 마음이 아파도 그냥 바쁘다는 말로 넘어가. 근데 걔는 자기가 아픈데도 내 곁을 안 떠나더라고. 그게 말 못하는 생명에게 내가 받은 가장 큰 위로였지. 20번째 이야기 지금의 하루.
지금도 어르신은 매일 아침 초코의 사진에 인사를 건넵니다. 초코야, 잘 잤니? 오늘은 날씨가 춥다. 매주 한 번은 초코가 잠든 수목장을 찾습니다. 꽃 한 송이, 물 한 컵, 그리고 짧은 이야기. 이번 주는 내가 좋아하던 고등어 반찬 해 먹었어. 너도 먹고 싶었지? 마치 아직도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반려동물은 가족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그 존재가 가족보다 더 큰 위로를 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 어르신에게 초코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외로움을 안아준 존재, 그의 하루를 따뜻하게 밝혀준 존재, 그리고 사랑을 남기고 떠난 존재였습니다. 자식 10명보다 강아지가 더 좋았다는 말, 이제는 조금 이해되시나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초코 같은 존재가 하나쯤은 있기를 바랍니다.